저희 가게 현황은요, 배달의 민족 한식 분야에서 맛집 랭킹 1등을 하고 있고요. 작년 2018년도 배달의 민족 대상 최고 업소상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매출이 0원인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상권 분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았었고요.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빨이 3개월 뒤에 끝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고정 비용은 1,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월 매출이 1,200만 원 나왔어요. 장사를 진짜 하기 싫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일 밤 술을 마셨었고요. 그렇게 술 먹다 보니까 이제 가게를 정리하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옆집 사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게 근처에다가 크게 이전을 하고 오면서 똑같은 메뉴, 밑반찬을 또 어떻게 더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장님한테는 지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은 저녁 7시 피크타임에도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시는 분이에요. 저는 장사가 안 되더라도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지기 싫어서 제 가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떨어지는 두 가지 원인이 저한테 보였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고기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그냥 하는데도 손님들이 오시면 왜 본점보다 맛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했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본점에 가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고요. 정육점 선배한테 가서 손님한테 나갈 때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청주에서 좀 잘 되는 사먹집에 가서 이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도 봤는데요. 제 고기보다 더 신선하고 더 맛있어 보였어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해보기도 해보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고기가 좀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나갑니다. 고기에 약간씩 냉을 받쳤어야 됐어요. 고기에 냉을 받친다는 건 약간 얼린다는 거죠. 잘못 받치면 고기가 얼기도 했어요. 그러면 고기에 핏물이 생기고요. 육즙이 빠지니까 맛이 없어졌어요. 고기가 들어와서 어느 온도에 얼마큼 숙성을 해야 맛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 매장에 맞는 고기 조건 3가지였어요. 잘랐을 때 마블링인데요. 마블링이 좋으려면 처음 원육을 받을 때부터 좀 빵이 좀 크고요. 지방 비율이 좀 높은 고기를 선별했어요. 지방이 많으면 물론 로스도 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뻣뻣한 고기나 검빨간색의 고기는 처음부터 선별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촉감인데요. 저희는 이제 숯불 방식이 아니라 가스 로스터에 굽는 방식이에요. 부드러운 식감이 내려다 보니까 좀 꾸덕꾸덕한 상태에서 손님한테 제공되어야지만 더 좋았어요. 세 번째로 고기 숙성 온도인데요. 고기 약간 얼려 나가기 때문에 고기를 어떤 온도에서 보관하느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요. 고기를 그냥 아무데나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반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에 그냥 다른 것들과 함께 보관한 것도 많았었는데요. 제가 실제 매장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입니다. 고기도 각각의 마다 성질이 좀 틀렸어요. 예를 들면 냉을 좀 빨리 받는 고기도 있었고요. 냉을 좀 일주일이 지나도 안 받는 고기도 있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냉장고 안에서 그 냉매관 가까이 있는 쪽에 있는 고기는 중앙이나 아래쪽에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빨리 받는 편이죠. 그래서 위치 이동이 좀 필요했었고요. 고기 숙성고 자체가 외부에 있었어요. 영하 10도일 경우에는 오히려 숙성고 안에가 더 따뜻하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35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좀 어는 경향이 있어요. 외부 온도에 따라서 온도 조절을 굉장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꾸만 손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뒤로 빠지는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내 가게 장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만의 고객 만족 4가지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가 완벽한 오픈 준비예요. 오픈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제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손님한테 서비스를 좀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고객을 기분 좋게 하는 멘트인데요.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불판을 가르러 가면 대화가 딱 끊기고요. 불판 갈고 있는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분위기가 되게 썰렁하죠. 그럴 때는 집게 들고 계신 분한테 고기 잘 구시네요 하고서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면 좀 이렇게 대화가 계속 오고 가고요. 저랑 이게 대화가 오고 가고 나면 저랑 친해졌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저한테 인사를 제대로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고객이랑 최대한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런 멘트들을 적절하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삼겹살을 더 맛있게 만드는 상차림은 따로 있다인데요. 일단은 고깃집이다 보니까 파절이랑 쌈장은 이제 개인 앞에 나오는 거고요. 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른손잡이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왼손에 쌈을 올려놓고 쌈을 올릴 거다. 그러면 쌈의 위치도 좀 더 편한 위치에 놓으면 손님들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인원수에 맞는 상차림이에요. 그 두 분이 오셨을 때와 네 분이 앉았을 때 차이가 있는데요. 네 분이 앉았을 때는 아무래도 좀 멀리 있는 반찬은 손에 집기가 좀 힘들죠. 또 자리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어려운 관계다 그러면 좀 꺼내 먹기 좀 그래서 안 드시고 맛있게 맛없게 먹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4인상일 때는 좀 더 드시는 게 없게끔 최소화하게끔 이렇게 상차림을 좀 변경했고요. 세 번째는 선호하는 자리예요. 대부분 이렇게 좀 그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들의 대화가 안 들리는 쪽으로 다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을 좀 빼고 좀 웬만하면 저런 테이블이 많아지게끔 최대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테이블 뺀 자리에는 가운데 도마를 갖다 놓고요. 고기를 자르는 모습을 직접 보게끔 했어요. 이렇게 해서 손님들의 시선을 좀 뺐었고요. 그렇게 고기하고 고객도 공부하다 보니까요. 매출은 매달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신기록도 한번 달성해 봤습니다. 홀 매장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손님을 찾아갈 수는 없을까? 왜 나는 맨날 손님을 기다려야만 될까? 삼겹살 배달에 이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삼겹살의 배달을 시작하려다 보니까요. 고민이 있었어요. 고기를 식지 않게 하는 법은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물을 끓여서 봉다리에 담아서 배달 가는 고기 용기 위에다가 올려서 같이 보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바빠지게 되면 엄청나게 일이 되고 힘들죠. 지금은 보냉백이라는 거가 나오기 때문에 보냉백으로 해결했고요. 기름이 고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키친타올을 깔아봤는데 고기 맨 밑에 있는 거는 키친타올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띄어서 먹었어야 돼요. 저는 고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미트 페이퍼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미트 페이퍼를 깔아 보니까 고기에 좀 덜 달라붙고요. 기름도 좀 잡아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도 미트 페이퍼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법인데요. 고기를 실링을 하게 되면 일단 뜨거운 채이기 때문에 부풀어 올라요. 그거를 뜯게 되면 고기 안 좋은 냄새가 처음에 확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잡으려고 파슬리 가루를 살짝 뿌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냄새가 올라오는 거 좀 안 좋은 냄새를 좀 잡았고요. 데코레이션 효과도 좀 좋아서 이 세 가지를 극복하고 나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삼겹살 배달을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하라입니다. 지금 홀 매장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런 투자 없이 공짜로 배달만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하셔서 그냥 하시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은 홀 손님이 들어오는 시간과 똑같아요. 그러면 동선이 꼬이고요. 직원들도 혼란스럽고 힘들어해요. 배달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설 투자를 하시던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했던 사진인데요. 프라이팬에 구웠습니다. 이거는 조리가 너무 느리고요. 장갑을 2개를 껴도 손이 뜨거워요. 배달을 주문 들어오는 손님들을 보면 저희 식당을 와보셨던 손님들이기 때문에 가게에 있는 냉면, 볶음밥, 누룽지탕 이런 걸 원하세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장 이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요게 지금 제가 있는 30평 정도 되는 배달점이고요. 실내입니다. 화구 널찍하게 뺐고요. 하루에 100홀 나올 거를 예상해서 반찬도 한 번에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봤어요. 공조 시스템 안에 보면 1차 거름망을 달았어요. 기름이 너무 많아서 역류되거나 기름이 뭉쳐있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천드리고요. 바깥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민원이 들어올까봐 저속 모터를 생각했고요. 기름이 고일 법한 곳에 파이프를 달아서 기름이 또 빠지게끔 했어요. 이렇게 세팅해 놓으니까 고기, 볶음밥, 냉면 전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리는 7분이면 끝나요. 기사님들이 오시는 대로 바로 출발하게 만들었어요. 기사님들은 바로 출발하니까 좋고요. 손님들은 빨리 받으니까 좋고요. 저희는 따뜻할 때 배달되니까 좋고요.
배달이 너무나 빨라졌어요. 두 번째는 타겟팅 하라입니다. 저는 두 대상을 타겟팅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엄마들을 위해서 고급 안전 청결 전략을 썼습니다. 애들 데리고서 이제 고기 구워 먹으러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의 선택 기준을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태아한테도 좀 좋아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안전한 먹거리로 보이면 괜찮을 거라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에 부합하는 포장을 전략을 썼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박스로 포장해서 나갑니다. 용기도 좋은 용기를 선택했어요. 처음부터 용기나 박스 이런 걸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이 메뉴 가격을 설정을 했습니다. 박스 포장이 오니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고요. 국물이나 냉면 같은 게 쏟아지는 위험에서 조금 덜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혼밥 손님을 타겟팅했는데요. 혼밥 손님들한테도 봉다리에 그냥 질끈 묶어서 가는 것보다 쇼핑백을 택했습니다. 인쇄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요. 하나씩 붙였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이뻐 보이고 사진 찍기도 좋고, 그래서 이걸 받으시면 오늘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는 리뷰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 다 배민 아카데미 포장의 정석 저도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좀 도움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혼밥 손님들을 위해서 한 컵 찌개거리 리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고기를 다루다 보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목살, 가브리 갈매기 이런 것만 좀 비싸고요. 나머지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부위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었던 것 중인데요. 앞다리살 생고기를 얇게 조금씩 넣고요. 김치랑 야채, 그 다음에 소스를 넣어서 종이컵 기준 물 3컵 넣고 끓여만 드시면 되게끔 그렇게 했더니 반응이 되게 좋았고 손님들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저희 가게도 불만 리뷰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불만 리뷰는 어찌됐든 간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리뷰 이벤트를 하면서도 리뷰를 써달라고 하는데 불만 리뷰를 썼다는 거는 정말로 느꼈기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인정하고요.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많이 답글을 달아요. 그리고 개선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요즘에 배민상에 가면 손글씨 스티커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도 했었습니다. 배달 가게도 손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달 가게도 뒷골목에 있다 하더라도 많이들 보시니까요. 안 보이는 곳이지만 손님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별거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분이고요. 장사 모두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